전 세계 에너지 과학자들이 믿지 못한 숫자. 91카 10.8T 1300회. 이 상상 불가능한 수치를 완벽히 통과한 한 줄의 케이블이 대한민국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전력 위기에 몰린 유럽을 구할 열쇠가 서울에서 왔다는 소식에 영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죠. 지금부터 한국 과학자들과 함께 미래 에너지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실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과학자들이 믿지 못한 숫자. 91카 10.8T 1300회. 이 상상 불가능한 수치를 완벽히 통과한 한 줄의 케이블이 대한민국에서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런던의 회색빛 하늘 아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라 스펜서입니다. 저는 영국 과학기술청 소속의 에너지 시스템 분석관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과 첨단 기술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정확히는 탄소 중립 전환 전력망 설계팀의 수석 자문관이죠. 물론 제 전공은 에너지 공학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나서는 미국 MIT와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스마트 그리드와 재생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했고, 지난 5년간은 영국 정부의 전력 수급 위기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임무를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모든 경력 중 가장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이 실현된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2024년 겨울, 런던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하늘은 어두웠고 거리는 축축했고 제 사무실의 벽시계는 회색빛처럼 느리게 흘러갔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수십 개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제 모니터에는 빨간 선이 경고처럼 떠 있었습니다. 전력 수요 곡선. 특히 AI 서버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었죠. 챗-AI 데이터 자동 분석, 실시간 예측 시스템. 인간보다 더 많이 일하는 비서들을 위해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전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똑똑해질수록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해진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여전히 19세기에서 멈춰 있었어요. 석탄, 가스, 핵분열.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기술이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위기는 아주 구체적인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런던 외곽의 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방문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수천 대의 서버들이 내뿜는 열기, 거대한 냉각 장치들이 퍼붓는 찬 공기, 그리고 날마다 치솟는 전기요금 고지서들. 밤에도 꺼지지 않는 서버들 때문에 이제 더는 야간 전력 여유분이라는 게 없습니다. 동료의 말이었어요. 이 말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인프라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의미였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문장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뇌를 굶겨 죽이고 있다. AI라는 뇌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 뇌를 먹여 살릴 전기라는 심장은 낡고 약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해답은 해답이 아니었다. 해답이 아니라 해압, 즉 핵융합 에너지. 태양이 수십억 년 동안 해온 일을 지구에서 실현하는 것. 이론적으로는 무한한 청정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바로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온 궁극의 에너지였죠. 하지만 해용합 발전소는 너무 컸고 너무 비쌌습니다. 상업화는 2050년 이후로 미뤄지고 있었고 현실은 계속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크게만 생각한 건 아닐까? 이 아이디어는 점점 제 머릿속에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거대한 피라미드가 아니라 작지만 똑똑한 심장.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죠. 그래서 저는 전 세계의 핵융합 연구소와 스타트업, 대학 연구진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실리콘밸리, 일본의 도쿄.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하나같이 같았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는 가능하지만 상용화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어떤 곳은 심지어 자석의 크기 문제를 10년 넘게 해결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연구가 더 크고 더 강한 자석을 만드는데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의 보고서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무저연 고온 초전도 케이블 기술 제안서. 파란색 표지에 적힌 서울대학교라는 이름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반짝여 보였습니다. 그 보고서를 읽는 순간 제 가슴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게임 체인저다. 보고서에는 기존 자석 대비 110 이하로 소형화할 수 있는 초전도 기술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무게는 줄이고 효율은 높이고 열폭주는 자동 우회 회로로 차단하며 비용은 반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술이 성공한다면 데이터 센터 옆에도 해용합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는 말이었어요. 이 기술의 핵심은 한국의 젊은 과학자 정민수 교수의 팀이 개발한 무저연 고온 초전도 케이블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술을 직접 보기 위해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서울의 겨울 공기는 런던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나라를 만났습니다. 런던에서 느낀 그 무력감, 24시간 이어지는 서버의 전력 소비, 그리고 핵융합이라는 현실감 없는 꿈.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한 건 서울대 연구실의 첫 방문 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파란 가디건에 성실한 눈빛의 이준우 박사님과 마주했습니다. 이 박사님은 정민수 교수님의 오른팔이자 무저연 고온 초전도 케이블 기술의 핵심 연구자였어요. 촛불 같은 연구실 불빛 아래에서 만난 복잡한 수식들과 도면들은 무겁게 하지만 삶의 진지함으로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의 목소리가 조심스레 울렸어요. 미국과 일본에서도 풀지 못한 자석 크기 문제에 우리는 작아지면서도 강한 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곧 거대함만을 추구하던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선언이었죠. 교수님이 내민 것은 단순한 도면이 아니라 손바닥만 한 케이블 단면 모형이었어요. 수십 가닥의 초전도 섬유가 정교하게 배열된 그 모습은 마치 살아 숨쉬는 미세한 우주처럼 보였습니다. 이 케이블은요,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우회 경로를 찾아 전류를 흘리며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그 설명에 저는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기술이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자기 생존을 설계한 생명체처럼 느껴졌어요. 회의실에서 이어진 디자인 토론은 인상적이었죠. 한국과 영국 기술진 그리고 저까지 도면 앞에서 언어가 끊기고 결국 연구와 수치만이 언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술만으론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EPFL의 술탄 시험센터에서 이 케이블의 실력을 확인하자며 제안했죠. 몇 주가 지나 드디어 시제품이 완성되고 포장된 케이블은 항공기에 실려 스위스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작은 생명체가 먼 여정을 떠나는 듯한 감정이었어요. 술탄 센터에 도착한 케이블은 3.6m 길이로 시험 장치 안에서는 매우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존재에 담긴 것은 모두의 꿈과 희망의 무게였죠. 시험이 시작되면서 전류가 점점 올라갔고 자기장이 강해질수록 제 심장도 함께 뛰었습니다. 50카, 70카, 80카 그리고 마침내 91카. 순간 계측실은 숨죽인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진 1300회 반복 시험, 단 한 번의 성능 저하도 열폭주도 없었습니다. 술탄 센터 책임자 루카스 호프만 박사는 말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연구진의 눈에 서린 자부심과 안도는 저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브리핑룸에서 압도적인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91카 10.8T, 1300회 이 숫자들이 증명이었습니다. 기술적 신뢰성과 소형화, 비용 절감을 설명하는 제 입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꺼낸 아이디어. 퓨전 마이너스 데이터 캠퍼스 구축 구상이었습니다. 소형 해용합 모듈을 데이터 센터 인근에 설치한다면 전력 피크 타임에도 AI 서버를 끄지 않아도 되고 송전 손실은 최소화되며 청정 에너지로 24시간 공급이 가능하다는 사실.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결국 영국 측 수석 과학관은 이렇게 말했죠. 이야말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브리핑 회의가 끝난 뒤 많은 이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세상이 더욱 밝아 보입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영국과 한국이 함께 쓰는 새로운 이야기, 그 시작은 정민수 교수의 케이블 한 줄이었습니다. 기술적 검증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돈은 어디서 나죠? 재무부 측 인사의 말에 회의장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실제로 소형화되었다 해도 핵융합은 아직까지 많은 이들에게 꿈같은 일, 비현실적인 투자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력 피크 문제는 일시적인 겁니다. 기후가 따뜻해지면 화석 연료의 재정비가 더 빠를 수도 있고요. 회의 참석자 중 몇몇은 그렇게 말하며 미묘하게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2040년까지 약속한 탄소 중립을 위해 기존의 계산법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이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을 벌어주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 말에 누군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서울에서의 한 장면을 떠올렸어요. 서울대 연구실, 겨울밤 조용히 내리던 눈. 정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기술은 예산표에만 담을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단순히 전선을 만들지만 우리는 심장을 만든 겁니다. 그 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회의실에서 저는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이 케이블이 없으면 미래의 AI는 전력으로부터 단절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심장 없이 작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제야 정책국장이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협약을 추진합시다. 3주 후 런던 외곽 웨스트 버튼 지역. 과거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던 그곳에서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양국 국기 아래 저와 정민수 교수님이 나란히 서서 2단계 해용합 기술 공동개발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66억 원 규모의 이 협약은 단순한 연구비를 넘어 국제적 에너지 파트너십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정 교수님은 단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작지만 강한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술이 세계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행사 후 정 교수님과 조용히 산책을 했습니다. 템즈강 너머로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교수님, 처음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 고백에 교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그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오랫동안 과학자로서 냉소적인 현실만 바라보던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작은 노트에 한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지키기 위해 기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용기를 선택했다. 그 순간 서울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런던과 로잔을 지나 이제 전 세계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런던의 브리핑룸에서 날아온 찬사와 박수는 짜릿했지만 그 이후의 여정은 뜻밖의 긴장감으로 채워졌습니다. 기술적 검증은 끝났지만 정치적 설득과 현실적인 장벽은 여전히 높았던 겁니다. 브리핑 이후 재무부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술은 대단하지만 현실적인 적용을 위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숫자로 증명할 수 없으면 설득이 어렵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래프와 데이터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정치적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더 높게 느껴졌습니다. 기술은 완벽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했고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런던 시내를 걷던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2040년 목표를 지킬 수 있다는 숫자는 의미 있었지만 머지않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논리로는 부족했어요. 제 생각은 과학자의 논리를 넘어서야 했습니다. 즉, 이는 기술 비용이 아니라 시간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AI 시대의 전력 위기를 단순한 기술성의 문제가 아닌 사회 시스템의 붕괴 위험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했죠. 기술이 예산표에만 담겨 있다면 우리는 죽은 기술을 만드는 겁니다. 그 케이블은 전류만이 아니라 시간과 미래를 흐르게 하는 겁니다. 그 말처럼 이번 프로젝트는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던 겁니다. 저는 정책 담당자, 경제 분석가, 기술 자문관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이 기술로 데이터 센터의 전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심 속에도 해용합 발전의 심장을 이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회의장은 한동안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석 정책 담당자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2040 약속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이 기술로 약속을 지킨다는 명분이 확보된다면 정치적으로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3주 후 웨스트버튼 지역에서 열린 공식 협약식은 감격적이었습니다. 영국과 한국 두 나라의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가운데 저는 전 세계의 미래를 약속하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정 교수님은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말했습니다. 이 순간은 한국의 작은 과학자가 세계와 심장을 나눴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이 울림이 되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죠. 행사가 끝난 뒤 정 교수님 그리고 연구진들과 함께 템즈 강가를 걸었습니다. 강 위에 비치는 불빛은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또 다른 감정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만든 거다.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교수님의 눈에 빛나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마지막 밤 호텔방 창가에 앉아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서울의 한 연구실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런던, 로잔을 거쳐 전 세계의 희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웨스트버튼의 협약식이 끝난 뒤 밤이 깊었습니다. 런던 템스 강변은 고요했고 불빛은 잔잔히 흐르는 물결 위에 반짝였죠. 저는 무거운 마음을 담아 조용히 메모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용기를 선택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여정을 온전히 껴안게 해준,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단지 과학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의 용기와 연대의 승리였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소형 초전도 케이블이 초전도 자석을 작고 강하게 만들고 핵융합 모듈을 도심에 들여와 데이터 센터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이 말해주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우리는 2040이라는 약속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은 숫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열매였습니다. 한국의 정민수 교수, 서울대 젊은 연구진, 그리고 영국의 로라 스펜서와 정책진. 이 작은 케이블을 매개로 한 협력의 씨앗은 이제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고 있습니다. 협약식 이후 체결된 공동 개발과 연구뿐 아니라 향후 데이터 센터 근처의 소형 해용합 모듈 설치 프로젝트, AI 산업과의 융합,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시스템 설계까지 이 모든 것이 서로 다른 문화, 경험, 꿈이 한 마음으로 엮인 결과입니다. 한 지역 주민이 행사 중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기술 정말 안전한가요? 우리 동네에 위험하지는 않겠죠? 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기존 원자력처럼 방사능 유출이나 폭발의 위험이 전혀 없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만든 건 단지 발전 모듈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꿈을 지킬 미래의 심장입니다. 그 말 이후 회의장의 아이들은 더 이상 불안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환한 기대가 비쳤습니다. 협약서에 서명할 때 정민수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기술 하나가 세상을 바꾸진 못할지 몰라도 둘, 그리고 협력하는 마음이 모이면 세대의 약속이 됩니다. 우리는 약속을 시계처럼 맞추는 게 아니었습니다. 2040년을 향해 흐르는 시간을 함께 저장하고 지켜내기 위한 의지를 기록하는 것이었죠.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는 영상 너머로 퍼져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줄의 케이블이 도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이 말은 단편적인 기술 선언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품은 용기와 신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가 깊숙이 퍼진 도시에서도 아이들의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우리가 만든 기술은 24시간 365일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흐르는 전기의 숨결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빛을 밝히는 살들이 있습니다. 그 불빛들을 더 강하고 따뜻하게 지켜낼 우리의 용기는 바로 여러분과 함께할 때 완성됩니다. 한 줄의 케이블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한 세대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2040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 날마다 더 굳건해집니다. 어느 날 밤 템즈강을 따라 걷던 중이었습니다. 불빛이 반사된 강물 위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흘러가는 것 같았죠.
서울대의 낡은 연구실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가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 스위스로 향했고 마침내 런던의 에너지 미래를 바꾸는 중심에 서게 된 이야기. 그 모든 흐름은 단 한 줄의 케이블에서 시작됐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한 나라의 기술보다도 한 사람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에 더 가까웠는지도 모릅니다. 정민수 교수와 젊은 연구자들, 기술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가능성을 위한 질문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질문은 마침내 전 세계가 마주한 가장 절박한 문제 앞에 가장 단순한 해답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더 작게, 더 똑똑하게, 더 가까이 가야 한다. 이제 AI는 멈추지 않습니다. 서버는 밤새 돌아가고 아이들은 전기를 켜고 내일을 공부하죠. 그 작은 불빛 뒤에는 작은 한 줄의 케이블이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난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학의 진보가 아닙니다. 상식에 질문하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기술을 넘어서 세상을 바꾸는 진짜 에너지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아이디어, 믿음, 열정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더 밝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용기가 또 다른 변화를 시작할지도 모를까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으며 단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